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이 두산중공업 제가 8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요 네모난 언박스칸 때부터 영상을 조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찍어드린 영상 한번 쭉 보시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과 모멘텀과 뭐 이런 재료적인 부분 전부 다 아실 수 있으시니까 저번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좀 신규 이슈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두산중공업의 차트 흐름, 그리고 이제 뭐 수급 상황,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그 윗꼬리가 달리고 지금 흐름이 나와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 그 이슈가 하나 나와줬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뭐냐면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요 이슈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자와 석탄 화력발전 사업이 천신만고 끝에 시작이 될 것이다. 수주 이후 약 2년간 포로했던 사업이 재개되면서 협력사들도 한숨을 좀 돌리게 됐다라는 이런 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뉴스 대비해가지고 오늘 시가가 그래봤자 1.2%밖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쵸? 원래 호재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장 마감하고 장 전에 나오면 그 호재라는 이슈와 기대감이 시가에 그리고 아침 부근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왜 올랐냐면요, 1차 상승 구간에서는 이 소형 모듈 원전 이슈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해상풍력 그린 뉴딜 이슈로 올라간 거고요. 두 번째 파동이 여러분 이걸로 올라간 거예요. 미국 원자력 역사 최초 소형 모듈 원전 6단계 기술 검토 끝났고 법제화만 남겼다. 그리고 1.5조 규모 수출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법제화가 될 경우에 추가적인 수주 공시도 무조건 다 따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로 인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호재로 올라갔는데, 사실 요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관련 이슈는 2차 상승의 어떻게 보면 큰 시세죠. 27%까지 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시세입니다. 왜? 두산중공업은 시가총액이 그만큼 큰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인도네시아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 한들 어느 정도 주가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슈이지, 다시 한 번 더 대시세를 분출을 하기에는 그 모멘텀이 조금 작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호재에 크게 반응하고요, 악재에 반응을 하는 뭐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 재료라는 게 예시를 들어서 1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100이 맥시멈이에요. 100이 맥시멈인데 이 10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상한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한가를 그 다음 시세 분출을 만들려면 20이라는 재료의 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30에서 40이라는 재료의 크기가 필요해요. 더 강도가 센. 그리고 그 다음 더 큰 시세 분출을 위해서는요, 이 30에서 40이 아니라 최소 뭐 한 65에서 한 90 정도 파급력이 큰 재료 부분이 더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재료의 크기가 커져야지 이 상승 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 재료 크게 커서 상가 가고 나서 점점점 가지 않는 이상, 이 점점점 가지 않는 점상한가 가지 않는 이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큰, 더 자극적인, 더 이런 게 있어야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짜릿하고 큰 재료가 나와줬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호재 모멘텀이 나와줬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도움은 될지언정 저번 나와준 이슈와 모멘텀까지 끌어올려주지 못할 만한 그 빅 이슈가 아니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보다 어렵다. 그저 단발성 시세 분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정상화 시동을 건 두산중공업, 소형 원전, 그리고 신재생
투트랙 간다 이런 뉴스가 조금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뉴스 브리핑 다 해드리고 차트 분석까지 좀 같이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채권단 측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 재편 지원을 해줬다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뉴스케일 사업 확대 추진, 장기적 시장 성장이 아니라 이 뉴스케일 사업이 확대되고 추진이 되면요, 두산중공업은 협력사로서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수주 공시를 더 따낼 수 있고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스터빈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해상풍력 알고 있죠. 에너지 저장 장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지. 친환경 수력 발전 중요하죠. 태양광 발전 잘 모르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중요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나와줬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 측에서 이제 마련 합의, 뭐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에 빠져 있는 소형 모듈 원전 사업도 동시에 끌어안고 일단 투트랙의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사실 모순적인 것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로서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탈원전이 추세인 대한민국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원전이라는 에너지가 과연 탈원전이 맞을까, 아니면 이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원전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조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가시적인 근거가 당연히 있겠죠. 이 뉴스는 당연히 나와주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와주진 않았기 때문에 100% 그럴 거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대신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정도는 기대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도 같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정말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여튼 뭐 이제 그렇게까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력 발전 관련된 이슈로 왜 안 올라갔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실시간으로 두산중공업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이 저항 가격이 여러분들 16,650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6,650원. 이 어느 날이었죠? 이날 이제 9월 1일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금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대를 잡아줬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력들의 입장이라면 한번 우리가 세력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한번 쭉 봐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세력이야. 우리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 1차 뭐 여기선 좋아. 여기까지 구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시세 분출을 위해서 세력들은 이쪽에서 8,000원 부근에서 모았고 8,000원 부근 뭐 9,000원 부근에서 모아왔고요.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여기 이후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9,000원 부근에서 모아왔고 9,000원 부근에서 모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린 매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었죠. 그렇죠? 연기금도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해줬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타리치로 들어와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간 건 외국인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전부 다 전량 매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끌어올려준 메인 주체 수급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기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그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기관의 수급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연기금은 별다른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량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제가 이 부분 하나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주포 예시를 들어서 연기금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본인들이 돈을 써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 15,300원 이 정도 가격대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두산중공업은 이슈와 모멘텀이 확실하니까 주가를 살짝만 이렇게 툭 쳐줘도 올라가 주거든요. 주가가 여기 뚫으면 신고가에 올라가겠네라는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 금융투자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는 단타 성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금투가 이거는 뭐
100% 확신은 안 되지만 여기에서 팔았을 겁니다. 90만 주 정도 되는 가격대를.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융투자의 포지션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 얘들은 단타 치는 애들이니까 주도적으로 봐야 되는 수급은 결국 이 연기금이라는 포지션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포지션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관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려 줄 때 돈을 써서 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줬습니다. 의미 있는 이 가격대도 끌어올리고 나서 종가는 이 정도 형성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오늘 보여준 상승 흐름이 금융투자는 지들이 단타를 치고 나갔지만 전체적인 페이스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상향의 기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 경고든 뭐 단기 과열이든 이쪽 부분이 조금 나와준다고 해도요. 조정은 당연히 나와줄 수 있겠죠. 지금 이 정도 올라왔는데 조정이 나와준 건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네. 어느 정도 요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정도 가격대는 절반 차익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절반 차익이 나왔으면 지금은 조정을 기다려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급등주 패턴으로 고가놀이로 이렇게 뭐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이제 매도한 절반 물량을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내가 강력하게 홀딩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고점에서 100%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물량을 다 모아놨는데 내가 한 번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들고 가는 거와 그 버티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내가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신풍제약 뭐 들어가서 자기가 200% 수익인데 이거 하락 구간 나오니까 뭐 유튜브 찾아보고 막 뉴스 다 찾아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매도를 하고 손실 봤다 아니면 본전에 나왔다 이렇게 하신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눈물 지으신 분들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는 필수적으로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조정을 기다려줬지만 급등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은 다시 한번 변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왔었던 그 가격대가 요 정도 가격대잖아요. 네,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들이 물량을 올려가지고 연기금이 여기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차 공격적으로 들어가 준다고 하면 15,300원에서 뭐 요 정도 부근에서 충분히 내가 뭐 세력들이랑 동일한 포지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요 정도 가격대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대잖아요. 그쵸? 왜? 걔네들이 주가를 사서 끌어올려준 가격대니까. 그리고 내가 2차적으로 보수적으로 내가 모두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또다시 외국인들이 매수 진입을 해가지고 지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해준 요 정도 가격대가 의미가 있어지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13,000원과 12,000원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가격대를 뭐 공격적인 1차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 위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로 이 정도 보수적인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뭐 제 두산중공업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50% 이상 수익 구간에 계시겠죠. 대부분 분들이 다 수익 구간에 계실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손실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어요. 네. 내가 만약에 이쪽 부근에서 들어가면 그건 정말 잘못된 매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정해 말씀드리는 거고 뭐 수급 상황 뭐 별다른 큰 변동사항 없고 단타쟁이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 위치 좋잖아요. 그렇죠? 네. 신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 가격 뚫어줬어요. 저항 가격 뭐 뚫어주고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여주는 포지션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말로 팔아먹어 익절이 나와서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의미가 있는 가격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내려와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는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슈와 모멘텀 살아있고 뭐 두산중공업 관련돼 가지고 뭐 유중 이슈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그 뭐야 뭐 시기야 그거 하나 있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영상 멈췄다가 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하고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 있잖아요. 매각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말이 많아요. 말이 정말 많은데 그 매각 중에서 제대로 지금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없죠. 말만 뭐 이렇게 순항 중이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매각이 진행이 돼야지 유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유중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채권단 측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이 책임 경영을 한다면 3자 배정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진짜 뒤통수를 쳐서 주주배정 유증을 뭐 두들겨 왔는데 신주인 인수권도 뭐 지들이 뭐 이거를 인수를 안 하고 그런 막 최악의 상황 가정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각이 돼가지고 자본이 마련이 되면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나가도 됩니다. 근데 애초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유증 따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물량을 차익 실현을 절반 해놨으니까 주주 배정 유증으로 두들겨 팬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기회죠. 예.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고 비중 조절을 해놨고 자리를 잡아두신 분들은 정말 유리한 포지션에서 항상 매매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기싸움이고요. 이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주포들보다 유리한 싸움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두트한 종목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